자, 이어서 우리 제 13강 되겠습니다. 13강은 교재 페이지 102쪽 밑에 10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면 오늘도 역시 자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1 핵심 정리 7월 27일자입니다. 해답까지 정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려고. 두 번째 보충 자료입니다. 7월 27일자 있습니다. 요건 이따가 강의할 때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기본 강의 시망에서 다 해드린 건데 특별히 이제 요약해서 또 문제풀이 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을 요약해서 이 보충 자료로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자료를 많이 마련하고 그걸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써 문제 풀면서 핵심 요약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페이지 102쪽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의 면적을 얘기할 때는 거기 보니까 분양평수가 아니라 주거 전용 면적입니다. 주거 전용 면적.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죠? 85제곱미터 이하죠. 그렇다면 주거 전용 면적은 25.7평이 되겠죠. 하여튼간에 이렇게 전용 면적으로 계산한다. 85제곱미터 이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용 면적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전용 면적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보면은 자 보겠습니다. 해설 보면서 먼저 해설부터 보는 게 더 편해요. 일단은 단독택. 단독택은 건축법상 무슨 문제 바다 면적하고 똑같습니다. 일단은 단독택은 건축법상 바다 면적 합계하고 똑같다. 이 전용 면적이. 그렇다면은 요거 들어갑니다. 근데 요건 안 들어갑니다. 그 대신 이거 떨어져 있는 창고, 차고, 화장실이 안 들어갑니다. 요거 변소가 화장실 같은 거, 차고 같은 거 안 들어가고 요 본관 건물에 바닥만 들어가는데 다만 이제 지하층이 문제입니다. 지하층은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지하층은 보통은 안 들어갑니다. 보통은 안 들어가는데 어떨 때 이걸 집어넣느냐, 지하층도 바다 면적으로 잡느냐 그 뜻입니다. 어떠냐면 거실로 쓸 때는 이 지하층도 바다 면적이 잡아야 됩니다. 자, 위에 거기 103쪽 위에 해설 보니까 지하실 가리고 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얘기는 반대 해석해야 됩니다. 거실로 사용할 때는 집어넣으라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빼는 게 아닙니다. 거실로 사용할 때는 지하층도 바다 면적에 잡거라 포함하거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창고, 차고, 화장실 떨어지는 건 다 빼버린다. 근데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다만 뭐냐면 다가구입니다. 다가구는 마치 뭐처럼 생겼습니까? 다가구는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은 다세대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가구가 있으면은 이게 다가구가 있다. 6집이 산다. 6가구 산다. 그때 이제 이 바다 면적으로 계산하면 이걸 다 계산하자. 이걸 다 계산해서 전면적 하면 되면 전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인 A 입장은 손해예요. 왜냐면은 이 순수 단독택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 복도도 있고 계단도 있거든요. 복도 계단 다 포함해서 해버리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최근에 2년 전쯤에 개정하기를 옆에 보니까 다가구는 단독이지만 지상층에 있는 복도, 계단, 현관 다 빼주고 나머지 면적으로 전임적으로 잡겠다. 그렇게 아주 합리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단독택입니다. 다음 공동택은 어떻게 할까요? 공동택 더 잘 나오는데 공동택은 외벽이 있으면 외벽의 중심선이 아닙니다. 외벽의 중심선은 건축법상 건축면적이죠. 외벽의 무슨 선이다? 거기 보니까 외벽의 내부선이다. 외벽의 내부선 안쪽으로 해가지고 전면적 잡습니다. 외벽 내부선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면 되겠네요. 10번 문제. 첫째, 주거 면적에 포함되는 걸 얘기합니다. 첫째, 단독택의 실외 창고. 단독택인데 저쪽 떨어진 창고는 빼버리죠. 빼고 틀렸고. 두 번째, 공동택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한 선정한 면적. 이것이 정확하죠. 그래서 공동택은 외벽의 중심선이 아니라 내부선이다. 2번이 맞고. 세 번째, 단독택의 거실 외 용도로 사용하는 지하실. 단독택에서 거실로 쓰면 지하실을 거실로 쓰면 집어넣습니다. 근데 거실 아닌 걸로 쓰니까 빼야 되겠죠. 빼는 것이고. 네 번째, 공동택의 공용부분. 공용부분하고 전용 면적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공용부분 빼도록 되어 있죠. 무조건. 다섯 번째, 단독택의 실외 화장실.
단독대인데 화장실 저 밖에다 내놨어요. 이것도 뺍니다. 그렇다면 나는 것은 2번이 되겠고 실제로는 2번이 잘 나옵니다. 공동택의 외벽의 분선 중심선이 아니라 내부선이다. 여기 잘 나옵니다. 이어서 11번입니다. 주택법에서 단지를 부르고 있죠. 별개 주택단지를 보는 기준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이게 무슨 소린가? 11번입니다. 주택단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얘기하기를 주택단지는 두 가지가 있다. 즉 이렇게 단지로 만들기 전에 대지를 조성하는 거. 요것도 단지고 그 다음에 요걸 공사 다 끝낸 다음에 이렇게 아파트가 잘 들어서 있죠. 이렇게 자 놀이터 있고 이게 자 요거 단지. 보통 우리가 단지 그럼 요걸 단지로 부르죠. 이걸 단지라 부르는데 단지 되기 전 단계 대지를 잘 조성하는 거. 요것도 단지로 봅니다. 다만 여기 대지 조성은 그냥 불도저로 흙만 밀어놓은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전기, 가스 이런 거 다 묻어놨어요. 이런 게 바로 대지 조성입니다. 자, 이것도 단지고 이것도 단지다. 근데 시험지에 뭐가 나오냐? 이 단지 사이로 만약에 기찻길이 지나간다 이렇게. 이게 단지 사이로 기찻길이 지나가면 여기하고 여기는 한 개의 단지다, 별개 단지다, 별개의 단지로 봐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 지나가는 데를 뭐가 지나갈 때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는 별개로 봐야 될 것인가? 별개 단지로 볼 것인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보니까 첫째, 도로폭 6m 이상인 도시계획 이행도로가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 단지로 본다. 6m 이상이 아니죠? 이거 시험지 잘 나오죠? 8m 이상이죠? 외웠죠? 8m 이상입니다. 8m 이상. 이거 시험지 많이 나왔고 주화시도 나온 적 있어요. 답은 1번. 두 번째, 자동차 전용도로도 분리됐다. 역시 별개 단지죠. 자동차 전용도로가 중간에 지나면 별개 단지고. 세 번째,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 일반 도로는 몇 미터 이상일 때 하게 되는 겁니까? 20m 이상일 때, 20m 이상 있으면 양쪽 별개 단지입니다. 다섯 번째, 도로법에서 일반 국도가 지나간다. 역시 이것도 별개 단지가 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 이행도로 8m 이상, 일반 도로 20m 이상,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 별개 단지다. 꼭 알아놓으시기 바라고요. 12번 재작년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소위 복리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복리설. 근데 시험지 낼 때 이 시험위원이 복리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주택단지의 입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설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뭘 얘기한다? 복리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의할 때 복리설, 부대설, 간선설 잘 비교하라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이 복리설에 해당하는 거, 자, 먼저 관리사무소, 부대시설, 공중화장실, 부대시설, 자전거 보관소, 부대시설, 방범설비, 부대시설, 주민운동설, 이것이 이제 복리설이죠.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재작년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문제가. 아주 심플하게 나왔죠. 이게 재작년 문제. 이것도 하나 맞으면 2.5점 주는 거예요. 어려운 거 맞은 것만 2.5점 주는 것이 아니라 쉬운 거 맞아도 2.5 주니까 쉬운 거는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104쪽 13번 갑시다. 주택법령상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어디까지 할까? 주택조합이니까 우리가 이론을 어디까지 했죠? 봅시다. 앞에 이론 어디까지 했는가? 예, 13번부터는 이제 이론을 하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3번부터는 이론을 갖다가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론을 보시겠습니다. 이론 몇 페이지 할까요? 89쪽입니다. 자, 이론 페이지 89쪽 보겠습니다. 이론 페이지 89쪽. 이 이론 한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문제를 풀어 드리겠습니다. 알아야 푸니까. 자, 그러면 이론 89쪽 제2장 주택의 건설 등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자 등. 왜 주택 건설 사업자 그러지 않고
주택 건설 사업자 등 그랬느냐? 거기는 주택을 건설하는 자뿐만 아니라 대지를 조성하는 자도 있기 때문에 대지를 조성하는 자, 주택을 건설하는 자 합쳐서 주택 건설 사업자 등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둘을 다 얘기해야 돼요. 주택을 건설하는 자만 언급하면 안 되고 사업체는 둘이 있기 때문에 대지를 조성하는 자도 같이 언급을 해줘야 돼요. 등록. 이건 이제 민간업자들입니다. 연간 대통령로 전 호수 얼마냐? 연간 단독은 20호 이상, 공동은 20세대 이상. 근데 예외적으로 30세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연간. 그거 누군가? 원칙은 20호 20세대인데 누구냐니까 도시형 생활택은 30세대 이상입니다. 도시형 생활택을 연간 30세대 이상 지을 때 등록하는데, 근데 도시형 생활택 주택도 또 특례가 있다. 뭐냐? 원명택하고 주거 전용 면적이 80을 초과한 주택 한 세대를 지을 때도 역시 30세대 이상이다. 원명택하고 주거 전용 면적이 85 초과한 주택 한 세대는 뭘 의미하는가? 이거죠. 여기 원명이 있습니다. 네, 원명인데 A라는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살면서 A가 이걸 원룸을 관리하려면 주인도 원룸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 뭐냐면 1세대 요거 특례에서 1세대 요거 1세대는 하나 큰 거 해줘요. 큰 거. 몇 제곱미터 초과일 때? 85 제곱미터 초과. 이럴 때도 역시 어떤다? 3세대 이상 기준이 되겠습니다. 원칙은 2세대고. 여기까지 주택 건설이에요. 그러면 대지 조성 알아야 되겠네? 대지 조성을 얼마 이상 할 때, 연간 얼마 이상 할 때 등록하느냐?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럼 누구한테 등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세요. 누구한테 등록하느냐? 시도지사도 아니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갑니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등록 기준. 그래서 대지를 조성하든 주택건설 사업하든 이 등록하려면 자본금이 가장 중요한데 자본금 3억 원 이상. 자본금 3억 원 이상. 개인인 경우는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 이거 외워야 되겠죠. 다만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주택상한사채 발행하는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이 5억 이상이에요. 주택상한사채 발행하려면 법인으로서 5억 원 이상 돼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업자가. 다음 기술자. 주택건설 사업할 때는 건축 분야 기술자 한 명 이상 있어야 되고 기술인 있어야 되고 한 명. 기술인 요즘은 기술인이라고 부릅니다. 대지 조성할 때는 토목 분야 기술인 한 명 이상이 돼요. 저는 기술자 근데 지금 기술인이라고 불러요. 사무실. 아주 예전에는 사무실 면적 정해져 있어요. 33제곱미터 뭐 이렇게. 지금은 사무실 면적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사무 장비 갖춘 면적이면 되지 굳이 면적을 특정화시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말소 등. 말소와 영업정지가 있게 되는데 시험지에 잘 나오는 거 말소만 넣어놨어요. 이야기니까 이 두 가지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말소당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말소당하겠죠. 근데 이 두 가지는 말소를 꼭 하여야 해요. 뭡니까? 첫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방법으로 등록했다. 두 번째, 등록증을 남한테 빌려줬다. 명의에 대한 거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말소하여야 한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90쪽으로 갑시다. 공동사업체. 이것도 잘 나오죠. 공동사업체는 뭐냐면 원래 본 사업체가 좀 전문가가 아니에요. 본 사업체가 전문가 아니어서 전문가인 누구하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하는 거야. 이래서 공동사업체다. 그래서 누가 파트너가 된다? 등록사업자가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니까. 그러면 몇 가지 경우에 공동사업체가 되느냐? 세 가지 경우에 공동사업체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토지 소유자. 둘째는 주택자. 셋째는 고용자. 고용자는 뭐냐? 자기 직원을 위해서 주택 지어주는 친구가 고용자예요. 근로자 주택 침해된가 이런 거. 자, 그러면 먼저 토지 소유자. 시험지 잘 나와요.
토지 소유자가 누구하고 파트너다? 등록사업자하고 거기 공동으로 어떻게 했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행하여야가 한다. 아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요. 그거 트집 잡아요. 시행하여야 한다.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이거 아시고. 두 번째, 주택조합. 주택조합도 역시 누구하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는데 등록사업자 대타로 누굴 쓸 수도 있냐? 가로 열고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하고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이 조합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 중에서 조금 문제되는 조합이 있어요. 원래 조합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 지역택조합, 직장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인데 여기 보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말이죠.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다. 그럼 빠져요. 세대수가 증가될 때만 공동사업하는 겁니다. 등록사업자고.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을 때는 굳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자, 마지막 누가 남았어요? 고용자가 남았네요. 고용자는 자기 직원들에서 근로자 주택 같은 거 사원주택 지어주는 친구예요. 고용자는 누구하고? 등록사업자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것이 특색입니다. 이거 꼭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공동사업체 간의 책임 등. 이게 일종의 장사로만 하면 뭐냐면 동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분란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 정하는 거예요. 공동체 사업체 간에 구체적으로 정해놔요. 업무는 이거는 네가 부담하고 돈은 누가 되고 이런 걸 다 정해놓습니다. 그 정해놓는 것은 무엇에 근거하여 정해놓느냐? 대통령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 협약에 따릅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아니에요.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택조합. 주택조합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역택조합, 직장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앞에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여기에 해당하는 놈은 지역택조합, 직장택조합. 뒤에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이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되겠어요. 이 3개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가느냐? 소위 그분들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시장군수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돼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조합 만들려면 누구한테 가느냐? 정확히 얘기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은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간다. 가서 뭐 받느냐? 인가 받는다. 인가 받는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인가받은 걸 변경하거나 또는 해산할 때도 똑같이 인가받는다. 그런데 거기 가로 열고 조그만 놈이 더 중요해요. 뭐냐면 가로 열고 신고하는 직장특잡은 제외한다. 이 놈이 잘 나와요. 작은 고치가 맵다고. 신고하는 직장특잡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게 뭔 소리냐? 직장특잡이 자기가 직접 아파트 지을 때는 인가받으러 가야 돼요. 근데 자기가 안 짓고 다른 사업체가 지은 걸 단체 공급받아요. 분양받아요. 그런 직장특잡은 신고만 하면 돼요. 누구한테 신고하느냐? 똑같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다음 동그라미 2번. 이거 작년에 나왔어요. 이거 찍었던 거 나왔는데 이건 당연히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 리모델링 특잡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역특잡, 직장특잡인 경우입니다. 리모델링 특잡이 아니라 지역택, 직장택 이 2개는 토지의 사용 권한 등 확보한다. 왜 등을 붙었냐? 사용 권한뿐만 아니라 소유권도 있기 때문에 등 그려놨어요. 이거 올해도 또 나올 수 있어요. 작년에 찍었던 건 나왔는데 올해도 또 나올 수 있어요. 워낙 중요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말이죠. 어떤 만큼 확보하느냐? 기업. 해당 주택권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 권한 확보. 니은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 확보, 토지 소유권. 80은 사용권은, 15%는 소유권. 요거. 이게 작년에 나왔는데
쉽게 나왔어요. 객관식으로 나왔으니까. 객관식으로. 얼마나 쉽게 나왔어요? 객관식이면 주관식도 나올 수 있어요. 주관식도 나올 수 있는데 객관식이 나왔습니다. 다만 위 1번 후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별거 아닌데 이걸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는 굳이 기억연이 필요 없다. 그 뜻입니다.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 이 기억연이 필요 없다. 그 대신 대전제로서 누구는 필요 없다. 리모델링 특점은 필요 없습니다. 리모델링 특점은 이걸 안 따집니다. 왜? 리모델링은 말이죠. 거의 자기 아파트니까 자기 땅이잖아요.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할 때 어떻게 하게 되냐? 91쪽에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리모델링은 여럿이 찬성만 해주면 돼요. 여럿이 나도 찬성해, 나도 찬성하면 되지. 몇 명이서 거기 좋아하는 사람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리모델링 한다. 못해요. 많은 사람이 찬성했는데 얼마나 찬성해야 될까를 보니까 위에 3번 리모델링 대책 설립 기억 주택을 리모델하기 위해서는 다음 구문에 따른 구분 소유자의와 의결권에 결의 증명서를 첨부해서 누구한테 제출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출해서 인가받습니다. 얼마나 결의하느냐? 조합 만들면 얼마나 결의해야 될까? A. 아파트 단지 전체 리모델 할 때. 아파트 단지 전체 리모델 할 때는 전체 3분의 2 각동 과반수 결의하면 돼요. 아파트 단지 여러 동이 있을 때는 전체 3분의 2 각동 과반수 하면 되고 B. 한동만 있을 때는 한동만 할 때는 3분의 2 이상 결의해야 돼요. 한동만 할 때는 3분의 2 이상 결의. 그래서 리모델링은 단지 전체도 할 수 있고 한동만 할 수도 있다. 다음 니은. 리모델링 특점 말이죠. 인가받았으면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유지에 등기해야 돼요. 법인이기 때문에. 지역 특점, 직장 특점은 이런 얘기가 없어요. 리모델링 특점은 도시 및 주관경 조입법상 조합을 준용해가지고 등기할 때 선입한다. 법인이니까. 우리가 민법상 이렇게 표현하죠. 법인은 주무관청 허가받아 등기할 때 선입하죠. 여기는 주무관청 허가 대신에 인가받아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 인가받은 다음에 등기할 때 선입한다. 4번 설립신고. 중요하죠. 설립신고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즉 직장특잡이 인가받을 때도 있어요. 그건 지을 때. 근데 이 짓지 않고 공유주택을 다른 주체가 지었어요. 공유주택을 다른 주체가 지은 걸 공급받는 거예요. 분양받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인가받지 않고 뭐 한다? 신고한다. 누구한테 신고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고 신고 운영을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 또 신고한다. 이거 시험 좀 많이 나왔죠.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설립신고가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거. 다음 두 번째 조합원 수. 일단은 리모델링은요 조합원 수 안 따져요. 리모델링은 조합원 수 안 따진다. 뭐만 따지면 되니까. 뭐 과반수 3분의 2 그런 결의만 따지면 돼요. 수는 어떤 때 따지냐? 리모델링 빼놓고 지역택조합, 직장택조합 이럴 때 사람 수 따지는 거예요. 조합수. 그래서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반날부터 사용검사 반날까지 사용검사는 공사 끝났죠.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공사 끝날 때까지 그런 뜻입니다. 인가 반날부터 나중 공사 다 끝날 때까지 다음 요건을 충족하라. 누구는? 지역택조합, 직장택조합입니다. 첫째,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은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변경되면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한다. 그래서 만약에 100세대가 예정이다. 이 조합은 100세대 지으려고 그랬다. 그럼 50명 이상 있어야 돼요. 50%니까. 50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200명으로 늘어났다. 그때는 100명 이상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2번 조합원은 20명 이상일 거. 이거 왜 붙었는가? 20명 이상 왜 붙었는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조합 예정 세대수가 조합이 30세대를 갖다가 짓고자 한다. 그럼 원래 50%는 얼마죠? 15명이죠. 그러나 그때는 안 된다. 밑에 20명 이상이 돼야 된다. 최소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 그 뜻입니다. 다음 세 번째,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
주택은 조합 설립 인가 받았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돼요. 우리가 건축법은 뭐 받죠? 건축 허가 등을 받고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30세대 30% 이상 지을 때 하게 되는데 몇 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느냐? 2년 내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것이 그건 또 뭐야? 조그만 것이 뭐 리모델링 어쩌고 나온다. 그거 확실히 짚어내야 됩니다. 핀셋으로 요건 딱 집어내야 됩니다. 조그만 것이 리모델링 어쩌고 나오죠? 이거 뭔 소린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말이죠. 하는데 30세대 이상 증가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30채 이상 증가시키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고 그러니까 세대수 증가형이죠. 그 다음에 그것이 못 미치는 거 이것이 있고 이것이 못 미치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에 못 미치는 거 30세대 이상 증가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몇 년 내? 2년 내. 그런데 30세대가 못 미쳤다. 또 증가하지 않는다. 이럴 때는 뭐가 하냐? 리모델링 허가 받아요. 누구한테 리모델링 허가 받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리모델링 허가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조합이 50채 늘린다면서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10채밖에 안 늘리네? 그럼 리모델링 허가 받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는 못 미칠 때 허가받는다. 리모 허가받는다.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92쪽 위에 제일 위에 4번 사업계획 승인 등 이거는 건축법으로 말하면 뭐나 똑같죠? 건축허가 등이나 똑같죠. 여기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받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요건 보겠습니다. 단독은 30채 이상 지을 때, 단독은 한꺼번에 30채 이상 지을 때 30%, 예외적으로 50%, 원칙 30%, 예외 50%. 예외 50%는 어떤 경우냐? 기억, 니은. 단지, 일단의 토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단독대 단지할 때, 그때 50%. 또 하나, 한옥. 이 두 가지는 50% 이상 할 때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머지는 30% 이상 할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두 번째, 공동택. 공동택은 원칙이 30세대입니다. 공동택도 원칙으로 30세대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데, 예외 50세대. 어떤 경우? 두 가지. 기억. 다음 요건을 갖춘 단지형 연립 또는 단지형 다세대. 이게 누구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반갑다. 얘네들이 누구냐면 도시형 생활택이잖아. 도시형 생활택. 도시형 생활택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원룸형,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요놈이 어떤 걸 요건을 갖출 때 세대별 주거되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거기 도로폭이 6m 이상일 때는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거라. 공동택이지만은 30세대가 아니라. 또 하나 요건. 거기 도시및 주거환경법상 정비구에서 일부 정비 사업을 하기 시행하는 거. 정비 사업 할 때 일부 전문 아니고 그럴 때도 역시 또 어떻게 한다? 50세대 이상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얼마고? 원래는 30세대 이상이에요. 여기까지 주택이겠죠? 항상 얘기하죠? 주택만 얘기하면 안 된다. 누구도 얘기하라고요? 대지도 얘기해, 대지도. 밑에 대지. 대지. 한꺼번에 얼마 이상 지을 때? 1만 제곱미터 이상 지을 때. 1만 제곱미터 이상 지을 때 이것도 사업계획 승인 받거라.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누구한테 받으러 가냐? 사업계획 승인 받으러 가는데 누구한테 받으러 가느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면적에 따라 달라져요.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동그라미 1번은 10만 이상, 동그라미 2번은 10만 미만 이렇게 달라져요.
10만 이상 할 때 누구한테 가느냐? 거기 줄여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 이러면 되는 거예요. 10만 이상 할 때는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 그러면 돼요. 이 대도시는 뭐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아닌데 인구가 50만 이상을 대도시라 불러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데 이거 100만 넘었으니까 일반 시인데도 이걸 대도시인데 어쨌든 면적이 10만 이상일 때는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한테 갑니다. 그러면 2번 미만일 때는 누구한테 갈까? 10만 미만은 누구한테 가지? 복잡해요. 보니까 10만 미만은 읽어줘야 되겠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누가 또 나타났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턱 나타나지 내가 내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웬일입니까? 나는 4가지 내줄 거야. 4가지. 그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진 경우 4가지가 있어요. 면면을 보니까 기억 국가나 한국토지택공사를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니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택지 개발할 때 33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 개발 100만 평이죠. 100만 평 되게 큰 거. 디귿 올라가서 수도권이나 광역시 빨리빨리 할 때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 긴급히 할 때 리을 이거 이제 뭐냐면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택 사업 하는데 이걸 갖다가 출자했어요. 누가 출자했냐면 밑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택공사 지방공사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지분 50%를 초과해서 출자했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택공사 지방공사가 혼자나 묶고 같이 총 지분의 50%를 넘게 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회사가 공공택 건설할 때는 누가 사업계획서 내준다고요? 국토교통부장이 내준다 그 뜻입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공사 다 끝나고 봤습니까? 사용검사 받아요. 이때 동그라미 1번, 2번은 누구한테 가서 사용검사 받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사용검사 받고 동그라미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때는 사용검사 누구한테 받냐? 국토교통부장 자기가 내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개시되는 건 자기가 직접 사용검사를 내준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다음 93쪽 가운데 절차. 이렇게 이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받았어요. 며칠 내에 승인료를 통보한다? 60일 외에 되겠죠? 60일 내에 된다 안 된다를 갖다가 통보해준다 그 뜻입니다. 공사 착수. 우리가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았으면 몇 년 내에 착수하죠? 건축허가 받았으면 2년, 공장은 3년 내에 착수하잖아요. 건축허가 받으면 2년, 공장은 3년 내에 착수해야 되고 그때 만약에 착수를 안 하면 취소하여야 하잖아요.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취소해야 된다. 근데 여기는 몇 년이냐? 5년이에요. 5년 이제 특별한 게 2년인데 그건 이따 얘기하고 5년 내에 착수 안 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여기는 안 났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보통은 사업계획 승인받았다 몇 년 내? 5년 내에 착수해야 되고 니은 분할 사업계획 승인받은 경우 이게 뭐다? 공구별로 즉 이겁니다. 니은만 보면 되겠네. 니은만 약간 복잡하니까 니은만 기억은 일반적으로 5년 니은은 이겁니다. 여기 109, 209, 309가 있다. 만약에 순서대로 착공한다 보면 순서대로 착공한다면 언제 착공하느냐? 109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부터 5년 내 착공해야 된다. 109 제일 먼저 하는 놈은 5년 내 착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고는 109 기준에서 109 기준에 가죠. 109 기준에서 더하기 2년 내 착수해야 된다. 309도 앞에 209가 아니라 109 제일 앞에 거 109 기준에서 2년 내 착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놈은 5년 내에 착수하고 나머지 놈들은 제일 먼저 착수한 놈을 쫓아가서 2년 내에 착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기간을 안 지키면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5년짜리만 취소입니다. 5년짜리만 취소입니다. 5년짜리만 취소할 수 있고 2년짜리는 취소가 안 들어갑니다. 5년짜리만 취소한다. 그렇게 알아놓으세요. 5년짜리만 취소한다. 2년은 취소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연장 1년 가능하거든요. 연장도 말이죠. 5년짜리만 연장됩니다. 연장도 5년짜리만 연장됩니다. 거기 제일 밑에 1년을 보면서 위 1의 격과 니은의 A이다. 뭐야? 그게 뭐냐면 5년짜리라는 뜻입니다. 연장도 오직 5년짜리만 연장됩니다. 얼마까지 연장된다? 그 연장 사이가 없을 날부터 1년 내에 그 연장 사이가 없을 날부터 1년 내에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합니다. 몇 년짜리만? 5년짜리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취소도 5년짜리만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이제 오늘 보충 자료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자, 7월 27일입니다. 7월 27일 내가 이렇게 해놨죠. 페이지 93쪽 아래 공란에 다음 내용을 보충한다. 이렇게 해놨죠. 주요 개정 내용 이렇게 해놨죠. 1번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 모집. 이건 다 기본서에 있던 내용들입니다. 기본서나 다 있는 내용들을 다시 중요한 것을 뽑아서 해드린 겁니다. 다시 해드린 겁니다. 직장 택잡이나 지역 택잡은 인가 반려하면 해당 주택 컨텐츠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가지고 50%, 그 다음에 공개 모집합니다. 공개 모집하게 된다. 이거. 그래서 공개 모집할 때는 대지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공개 모집한 다음에 또 사람이 모자랍니다. 사망,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사람이 모자라면 이때는 공개 모집을 하지 않고 선착순번번 신고도 않고 선착순번번으로 조합원 모집할 수 있다. 아까 위에는 신고하고 모집하는 겁니다. 공개 모집은 신고하고 모집하고 밑에는 나중에 채울 때 충원할 때는 굳이 신고도 안 합니다. 선착순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동그라미 4번 발기인은 특권 주면 안 됩니다. 발기인이라서 특권 주면 안 되고 조합 모집 신고하는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발기인은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신청서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똑같이 뭐 특별하게 주면 안 됩니다. 뭐 실질적으로는 특권이 좀 있긴 있겠지만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 또는 대행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서와 가입에 관한 계약 작성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계약 작성해놔야 되죠. 나중에 오리발 내미니까. 모집하는 자하고 그 조합원 되려는 친구가 계약서 작성하게 되겠죠. 그러면 사무실 가서 하죠. 서식이 다 돼 있겠죠. 다음 설명 의무. 모집주체는 말이죠.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제반상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11조 3 8항 각고 11조 3 8항 각고란 것은 여러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분담금이 얼마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설명합니다. 그 대신 이 설명했으면 근거가 있어요. 증거를 남겨야 돼요. 설명 잘 확인했습니다라고 그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설명 들은 친구가 잘 들었습니다고 서면 확인해 줍니다. 도장 찍고 그러겠죠. 사인하겠죠. 그러면 이걸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되고 원본은 교부합니다. 그리고 4번은 이 모집 출제 발기인 등이 보관합니다. 몇 년간? 5년간 보관합니다. 5년간 증거로서 보관합니다. 다음 세 번째 실적 보고 및 관련 자료 공개. 주택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은 실적 보고서를 분기마다 작성해야 된다. 안개 속에 남기면 안 되고 상세하게 분기마다 작성하고 이때 그거 작성했으면 15일 내 밑에 2번이에요. 15일 내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 병에서 공개해야 된다. 알려줘야 돼요. 조합원한테. 15일 내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류 및 조합원 명부입니다. 명부가 아니라 명부 등을 포함해서 주택조합 시행에 관련한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 복사 요청할 때는 며칠 내 보여주시오. 그럼 며칠 내? 15일 내 요청해. 15일 내 보여주든가 복사해 줘야 된다.
15일 내에 보여주든가 복사해 주는데 이때 복사할 때는 비용을 내야 돼요. 복사할 때는 실비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 발기인하고 임원은 말이죠.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갖다가 보고해야 돼요. 누구한테 제출하느냐? 매년 누구한테? 정기적으로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출해야 된다. 투명성 확보를 해서. 검사하시면 되겠고. 이어서 주택조합 해산 등. 여기 작년에 나왔어요. 여기 작년에 나왔습니다. 이건 나올 만한 게 나온 거예요. 작년에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건 올해도 또 나올 수 있어요. 역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를 6번에 걸쳐 보겠지만 동의 모의고사 거기도 다 들어있습니다. 주택조합은 설립을 받았다. 몇 년이 된 날까지? 3년이 된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못하면 총회 의뢰를 거쳐서 해산 여부 결정합니다. 3년 해산 여부 요거.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하죠. 주택조합 발기인은 조합은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된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 못 받으면 맨 끝에 총회를 거쳐서 종결 여부 이렇게 됩니다. 2년 종결 여부 이거 핵심 용어가 2년이 되는 날까지 설립인가 받지 못하면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종결 여부. 세 번째, 이렇게 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총회를 며칠 전에 알려주냐? 7일 전까지. 총회합니다. 해산 여부 결정합니다. 종결 여부 결정합니다라고 7일 전에 아니 7일 전. 네 번째, 종결하기로 했다. 또는 해산하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법인에서 배웠죠. 종결, 해산 그러면 누굴 선임하죠? 청산인 선임하죠. 법인에서 배웠죠. 민법에서 법인. 청산인 선임해야 당연히 청산인 선임하죠. 왜냐면 모든 관계를 종결시켜야 되니까. 특별히 재정관계를 전개시키니까. 채무, 채권관계. 청산인 선임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발기인은 총회 결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아니면 해산하겠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누구한테 통지한다고? 시장 군수 알아야 되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통지한다. 그러면 저쪽은 끝나버렸구만. 소위 입어서 이게 하여튼간에 이제 그냥 그대로 그냥 우리 속된 말로 나가리 됐구나 이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회계감사입니다. 주택조합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원래 외부 감사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를 누구한테 보고한다? 시장, 군수, 구청한테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 임원 또는 발기인은 계약금 등 징수, 보관, 예치 등 이 회계장부를 갖다 월별로 작성하고 증빙서류, 영수증 같은 거 함께 언제까지 보관하냐? 5년이 아닙니다. 해산 인가 반날까지 보관합니다. 해산 인가 반날까지 보관하고 이 증빙서류 같은 거를 컴퓨터 파일 해가지고 보관할 수 있다. 거기 전자문서, 전자거래 이렇게 꼭 책이 아니라 장부가 아니라 파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거기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표현하죠. 파일 하나에 다 들어있죠. USB 하나에 다 들었죠. 그렇게 들어있죠. 그런 식으로 한다. 여섯 번째,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아까 말씀드렸죠? 리모델링 하려면 인가받아요.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법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조합 설립 인가받는 며칠 내? 30일 내 주된 사무소에 등기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설립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되고. 다음, 사업계획 승인 취소. 다음에 해당할 때는 취소할 수 있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하여야 한다. 건축법은 취소하여야 한다. 여기는 취소할 수 있다. 첫째 1번. 이게 뭐냐면 아까 5년 지나죠. 5년 내 착수하지 않을 때 1번입니다. 그것이 5년 내 착수하지 않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년짜리는 아닙니다. 2년짜리는 아니다. 그 뜻입니다. 5년짜리만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이고 2번.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다.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까지는 자기 땅이었는데 사업계획 승인 받은 다음에 착수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빚쟁이 들어가서 압력, 경매해가지고 땅이 날아가 버렸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못 취죠. 그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올라가서 세 번째 부도났다.
부도나가지고 진짜 못하겠다. 그때는 취소할 수 있는데, 그런데 취소 3가지인데 이 2개 중에 2개는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왜 2개는 안 할까? 다시 들어와서 2페이지 다시 들어가 밑에 가르고 2 또는 3, 즉 경공매 등으로 대지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부도 났을 때 괄호 열고 주택 분양 보정이 됐다. 주택 분양 보정이 된 경우는 취소 안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분양 보증이 다 돼 있어서 취소 안 합니다. 사실상 사업계획 승인을. 그래서 아파트 짓다가 A라는 사업자가 부도나면 다른 업체가 인수받아요. 특별히 도시주택보증공사 같은 데서 인수받아서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 안 합니다. 그래서 2번, 3번의 경우 주택 분양 보증되면 취소 안 한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도나도 다 인수인계가 돼요. 상가 같은 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죠. 상가는 위험하죠. 오피스텔은 위험한데 주택은 거의 다 분양 문제가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좀 불편해서 그렇지 다 짓게 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건 위험하고 그건 건축법에 의해서 져버려 그러면 그건 취소해야 되니까 날아가 버릴 수도 있죠. 이어서 3페이지 위에 사업체 매도 청구권.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체는 일단 승인받았어요. 그러면 확보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받는데 보통 사업계획 승인 몇 퍼센트 이상 확보하면 80% 이상, 80% 이상 권을 확보하면 사업계획 나고 나머지 땅에서 매도 청구 들어갑니다. 확보 못한 거 너 팔어 하죠. 첫째, 기업 95% 이상 확보했다. 그러면 거기 땅 갖고 있는 친구한테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너 팔아 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그 친구는 꼼짝없이 팔아야 돼요. 왜?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계 승인권자가 5% 미만인데 그건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팔라 그러면 돼요. 근데 문제는 니은이에요. 80% 이상은 됐는데 95% 이상은 못 됐어요. 그럴 때 땅 주인이 말이죠. 10년 이상 갖고 있으면 그 친구한테는 시가로 팔라 소리를 못 해요. 그 얘기가 니은입니다. 위 기업의 경우, 즉 80% 이상인데 95%는 못 됐다. 이럴 때는 대지 소유자 중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 시 10년 이전부터, 이게는 10년 넘게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0년 넘게 소유한 친구에 대해서는 밑에 제외하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하다. 그 친구한테는 팔라스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10년 이상 갖고 있는 걸 계산할 때 상속받은 기간도 포함해요. 괄호 열고 상속받은 기간. 자, 상속, 괄호 열고 상속.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하냐면 피상속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상속받는 자를, 자손들을 상속이라고 그러죠. 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10년 이상 갖고 있었으면 팔업을 못하게 된단 말이죠. 시가로 못하게 되는데, 이 10년 계산할 때는 돌아가신 분이 갖고 있는 거 포함시켜요. 만약에 피상 돌아가신 분이 여기 4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상속받은 다음에 7년을 갖고 있었다. 그럼 몇 년이죠? 11년이죠.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시가로 8억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외하고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합쳐서 계산해 주니까. 합쳐서 계산한다. 근데 주역에서는 이 상속과 피상속 관계는 일정 관계만 돼요. 원래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형제나 자매 거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동생이나 여동생 거 상속받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있단 말이죠. 있습니다. 여동생, 남동생 상속받는 경우도 있어요. 형제 자매 거. 또 이모, 고모 거도 상속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다. 어떤 경우만이야, 거기?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았다. 돌아가신 분이 직계비속은 좀 슬프지만 자기 아들, 딸이나 이게 돌아가셨고, 직계존속은 자기 엄마, 아버지, 배우자는 자기 남편, 부인이 돌아가실 때 그 상속만 쳐준다. 그 뜻입니다. 형제자매 등 다른 것은 쳐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형제 상속받는 경우, 자매 상속받는 건 어떻게 경우입니까? 형제 자매가 재산이 있는데 돌아가셨는데 결혼을 안 했거나 자손이 없어요. 그럼 그게 누구한테 온다? 같은 형제한테 넘어옵니다. 빚도 넘어와요. 빚도. 자기 돈으로 빚 넘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상속포기 빨리빨리 해야 되죠. 상속포기 하든가 한정상속 하든가 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매도중 갈 때는 미리 협의를 해야 돼요.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된다. 서로 잘 해봐야 돼요.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됩니다. 무조건 팔아 그러지 말고 3개월 이상 협의하거라. 이거 시험 좀 많이 나왔어요. 몇 개월 이상 협의한다고요? 3개월 이상 협의하여라. 3개월 이상 협의하거라. 이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 후 절차는 어떻게 되냐? 더구나 산문갑니다. 그 후 절차는 어떻게 하냐니까? 그 후 절차는 3개월 협의해서 만약에 거부했다. 땅주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냐면 집합권법 48조를 준용합니다. 집합권법 48조 준용해가지고 다시 2개월 시간 줍니다. 2개월 문서로서 촉구합니다. 다시 2개월간 시간 주고 문서로서 촉구합니다. 근데 거부하면 그때서야 다시 2개월 내에 정식으로 매립 청구 시가로 들어간다. 이렇게 스토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요 2개월은 집합권법 48조에 나와요. 그걸 준용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보충 강의, 보충 자료 더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우리 감리자정, 요건 이따가 좀 14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